여자가 뭘 하겠어. 얌전히 돈이나 내놔.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냉정하고 날카로웠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 시작하지. 5초 후 조폭 두목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0초 후 그의 부하셋도 꼼짝없이 제압당했죠.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전직 교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자, 어떠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일장 조용한 동네 새 이웃.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동네는 말이죠.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중간 규모의 동네였어요.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자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시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그런 평범한 곳이었죠. 그런데 약 한 달 전부터 이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 나이는 36살. 키는 168cm 정도로 여성치고는 좀 큰 편이었고 체격은 딱 봐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부드러웠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이웃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었죠. 민서 씨는 단독주택 2층에 혼자 살았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어요. 이사할 때도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을 정도였죠.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이사 온 첫날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온 강민서라고 합니다. 민서 씨는 밝게 웃으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요즘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 많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렇구먼. 몸매를 보니 운동하시는 분 같더라. 우리 동네는 조용하니까 편히 지내시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친절했고 민서 씨도 예의 바르게 응대했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마이너스. 민서 씨는 이사 온 후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뛰었어요. 가볍게 조깅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전력 질주하듯 산을 오르내렸죠. 가끔 새벽 운동을 나오는 동네 어르신들이 그녀를 보고 놀라곤 했어요. 어머, 저 아가씨 운동 장난 아니게 하네. 맞아. 군인이었나? 글쎄,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민서 씨는 운동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저녁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었죠.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마이너스. 민서 씨는 사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특전사라는 건 말이죠.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훈련을 혹독하게 받는 특수부대죠. 민서 씨는 그곳에서 무려 10년을 복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병사로 입대했다가 실력을 인정받아 특전사로 선발됐고 나중에는 교관까지 됐어요. 교관이라는 건요, 특전사 신입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민서 씨의 전문 분야는 근접 전투와 제압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에요. 그녀의 손에 넘어간 사람 중에 무사히 일어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던 거죠. 하지만 민서 씨는 작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10년을 군대에서 보내다 보니 이제는 평범한 삶도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는 전역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평범한 여자로 살겠다고. 그래서 이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민서 씨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이장 조폭 두목의 등장. 어느 날부터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기름지게 넘긴 남자들. 딱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네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려면 우리한테 관리비를 좀 내셔야죠. 관리비요? 그게 무슨... 이 동네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만 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낼 겁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조폭들의 갈취였죠. 문제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조직의 두목이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두목의 이름은 박철민. 나이는 45살. 키 180cm의 육중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폭력, 갈취, 협박. 온갖 범죄를 저질렀지만 워낙 교묘하게 이를 처리해서 감옥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동네를 타겟으로 삼은 거였죠. 이 동네 괜찮던데? 조용하고 사람들도 순해 보이고. 맞습니다, 형님.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작은 가게들부터 터는 거야. 슈퍼, 식당, 미용실. 하나씩 다 돌아. 알겠습니다. 박철민은 부하 5명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슈퍼마켓부터 시작했어요. 사장님, 한 달에 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예? 50만 원이요? 저희는 그렇게 큰 가게도 아닌데. 그래도 내셔야죠. 안 그러면 이 가게 오래 못 하실 겁니다. 슈퍼 주인은 무서워서 결국 돈을 냈습니다. 그 다음은 식당이었어요. 여기는 한 달에 100만 원. 네? 1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장사 잘 되시잖아요? 100만 원 정도는 내실 수 있죠. 식당 주인도 겁을 먹고 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철민과 그의 조직은 동네 가게 10곳 이상에서 돈을 뜯어냈어요. 동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동네 망하는 거 아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대. 그 사람들 뒤가 든든하대.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조폭들은 가끔 동네를 활보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주민들을 노려본다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서 씨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갈 때 그리고 저녁에 슈퍼에 갈 때 조폭들을 봤어요.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있구나. 민서 씨는 내심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싸우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하죠. 피하려 해도 결국 부딪히게 되는 법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무시당한 여자. 사건은 어느 목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민서 씨는 평소처럼 저녁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어요. 슈퍼는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민서 씨가 자주 가는 곳이었죠. 할머니, 계란이랑 우유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슈퍼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할머니 이번 달 관리비 아직 안 내셨네요. 박철민은 건들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기. 지난번에 50만 원 냈잖아요. 그게 지난달 거고 이번 달 것도 내셔야죠. 하지만 저는 돈이 없으면 만드셔야죠. 어떻게든. 박철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차마 민서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이너스. 할머니 오늘 안에 50만 원 내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제발. 할머니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요. 박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누구야 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네.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크크크. 야, 얘 봐라. 여자가 용감하네.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박철민은 민서 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민서 씨보다 한 뼘은 더 컸고 덩치도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여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한테 돈 받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갈치잖아요. 갈치? 크크. 이건 관리비야 관리비. 우리가 이 동네 안전 지켜주는 대가지. 안전을 지킨다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동네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뭐?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서 씨를 노려봤어요. 아가씨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아니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진짜. 박철민은 혀를 차며 부하들을 쳐다봤습니다. 야, 이 여자 누군지 알아봐. 예, 형님. 부하 한 명이 민서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최근에 이사 온 사람 같습니다. 그래? 혼자 사나? 그런 것 같습니다. 크크. 혼자 사는 여자가 용감하긴. 박철민은 다시 민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위협적으로. 아가씨 여기 새로 왔으면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쓸데없이 나대다간 다칠 수 있어. 민서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인가요? 협박? 아니지. 충고야 충고. 충고면 받아들일게요. 그러니 이제 가시죠. 뭐? 여기서 나가세요. 할머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박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죽고 싶나 보네. 마이너스. 그는 손을 들어 민서 씨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재빠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뭐? 박철민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잡으려 했는데 민서 씨가 너무 빨랐어요. 야, 이 여자 뭐야? 형님 그냥 두고 갑시다. 저런 애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부하가 말했지만 박철민은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닥쳐. 내가 여자한테 무시당하고 갈 것 같아. 그는 다시 민서 씨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비켜줄 거야 말 거야?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가시면 비켜드리죠. 뭐? 사과하세요. 할머니한테. 박철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과를? 이 동네에서 20년 동안 조폭으로 살아온 자기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크크크. 하. 야, 얘들아 들었어? 이 여자가 나보고 사과하래. 부하들도 박장대소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자가 주제도 모르고. 여자가 뭘 하겠어요? 그냥 겁만 좀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뭘 하겠어? 그 말이 촉매제가 됐어요. 민서 씨는 군대에서 10년 동안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전사야? 여자가 군인? 웃기지 마. 여자 주제에 교관? 말이 돼? 하지만 민서 씨는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민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미안해.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건 참을 수가 없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뭐? 왜 그래? 박철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훈련. 시작하지. 뭐? 당신들 훈련 좀 받아야겠어요. 뭔 소리야 이 여자가? 박철민이 짜증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서 씨의 멱살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그 손은 민서 씨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장 정체가 드러나다. 민서 씨는 박철민의 손을 가볍게 쳐냈어요. 아니, 가볍게 쳐낸 게 아니라 정확히는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박철민이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손목이 꺾이면서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뭐야?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박철민의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그의 팔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로 그의 무릎을 걸었어요. 으악. 박철민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부터 땅에 부딪혔죠. 모든 게 5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형님. 부하들이 소리쳤어요. 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 보스가 여자한테 그것도 단 5초 만에 제압당했으니까요. 야야. 나. 부하 한 명이 민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는 침착했어요. 그녀는 박철민을 놓고 달려드는 부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민서 씨는 그 주먹을 피했어요. 그리고 부하의 팔을 잡고 그대로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부하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어요. 등부터 쾅 하고 부딪혔죠. 커. 숨이 막힌 듯한 소리를 내며 부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이 미친 여자. 다른 부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교관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상대하는 건 그녀에게 일상이었죠.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자 민서 씨는 그 팔을 잡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부하의 다리를 차서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으악. 두 부하는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민서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쓰러진 부하 한 명의 팔을 꺾었어요. 아. 비명이 슈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너스. 박철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그 광경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부하 셋이 단 10초 만에 모두 제압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지 마세요. 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민서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박철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마이너스. 너 대체 누구야?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당신들 말대로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민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냥 두질 않네요. 이 여자가. 박철민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아마도 흉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민서 씨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박철민의 손목을 밟았어요. 아! 박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칼이 떨어졌어요. 민서 씨는 그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칼까지 들고 다니시네요. 정말 한심하네. 박철민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거든요. 마이너스. 슈퍼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철민과 부하 셋 총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서 씨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죠.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서 씨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근데 아가씨 어떻게? 제가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을? 이 정도로? 네, 좀 많이 했죠. 민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쓰러진 박철민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사과하고 가시죠.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박철민은 분해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서 씨가 제압할 때 팔과 어깨에 가한 압력 때문에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됐거든요. 못 일어나시겠으면 그 자세로 사과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민서 씨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굴욕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더 크게요. 할머니가 못 들으셨어요. 미안합니다. 박철민은 이를 악물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요. 그럼 이제 가시죠.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 오지 마세요. 알았어. 박철민은 겨우 일어나 부하들을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가자. 부하들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들은 민서 씨를 한번 쳐다봤지만 감히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슈퍼 문을 열고 황급히 도망쳤죠. 슈퍼 안에는 민서 씨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강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요? 네, 특전사라고 특수부대에 있었죠.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거네.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민서 씨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 안 올 거예요. 제가 확실히 해놨으니까. 그렇게 될까? 네, 걱정 마세요. 민서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철민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다시는 이 동네에 오지 않을 거란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5장 훈련 시작. 하지만 민서 씨의 생각은 조금 빗나갔습니다. 박철민은 다시 왔어요. 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박철민은 부하 10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요. 민서 씨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누가 이 시간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왔구나. 밖에는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민서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뭐 하러 오셨어요? 민서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비웃듯 말했어요. 크크. 지난번엔 내가 방심했지. 그래서 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지. 봤어? 내 뒤에? 박철민은 자랑스럽게 부하들을 가리켰습니다. 10명이에요. 아무리 당신이 강해도 10명은 못 당하겠죠? 글쎄요. 해봐야 알겠네요. 뭐? 박철민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여기 남자 10명이라고. 알아요. 눈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싸우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훈련이죠. 민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 훈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미친 여자가. 박철민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얘들아. 저 여자 끌고 와. 예. 부하들이 일제히 민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0명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진짜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녀는 현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 안에서 싸우면 집이 망가지겠네. 밖은 작은 마당이었어요. 공간이 좀 있었죠. 여기가 낫겠다. 민서 씨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부하들은 그녀를 둘러쌌어요. 크크, 도망도 못 가게 에워쌌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혼내줘야지. 저번에 당한 거 갚아줘야지. 부하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10명이나 되니까요. 하지만 민서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10명. 괜찮네. 훈련하기 딱 좋은 숫자야. 마이너스. 민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풀었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풀고 다리를 스트레칭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비 운동이요. 훈련 전에는 몸을 풀어야죠. 크크크. 미친 여자. 박철민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저번에 당한 게 우연이 아니었나? 민서 씨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자, 오세요. 한 명씩 올래요? 아니면 한꺼번에 올래요? 뭐? 한 명씩? 부하들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한 명씩 오면 덜 다칠 테니까. 이 여자가 진짜. 부하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3초 만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서 씨가 그의 팔을 잡고 던져버렸거든요. 으악. 다음 분? 민서 씨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저렇게 쉽게? 야, 동시에 가자. 혼자서는 안 돼. 그래.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특전사에서 배웠죠. 여러 명을 상대하는 방법을요. 핵심은 동선이었습니다. 적들이 동시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하나씩 제압하는 거죠. 민서 씨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몸을 밀어 두 번째 부하와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두 부하가 동시에 비틀거렸어요. 그 틈에 민서 씨는 세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야! 네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민서 씨는 몸을 돌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쳤어요. 부하는 숨이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5번째 부하가 민서 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를 잡고 맺혀버렸죠. 으악! 부하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5초. 5명이 모두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박철민은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봤어요. 이게 말이 돼? 나머지 부하 5명도 겁을 먹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진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게 아니라 괴물이야.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그냥 다 같이 가자. 박철민과 나머지 부하들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총 6명.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민서 씨는 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제압했습니다. 주먹 발차기, 던지기, 꺾기.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죠. 그리고 단 30초 만에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이너스. 마당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부하 10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아파. 팔이. 다리가 안 움직여. 민서 씨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 앞에 섰어요. 박철민은 바닥에 앉아 민서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됐지? 우리 진짜 다시는 안 올게. 안 돼요. 뭐? 훈련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훈련? 박철민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서 씨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오셨잖아요. 폭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고 협박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민서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킬 거예요. 훈련? 네. 올바르게 사는 법을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조폭들의 몰락. 다음 날부터 민서 씨의 특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박철민과 부하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서 씨가 너무 강했거든요.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도망친 부하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데려왔죠. 훈련 땡땡이 치면 안 되죠. 다시 와요. 부하들은 울상을 지으며 따라왔습니다. 마이너스. 훈련 첫날. 민서 씨는 그들을 동네 뒷산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체력 훈련을 할 거예요. 체력 훈련? 네. 먼저 이 산을 10바퀴 뛰세요. 10바퀴요? 박철민은 기겁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기본이 20바퀴였거든요. 20바퀴요? 네. 근데 여러분은 민간인이니까 절반만 뛰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부하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산을 뛰기 시작했어요. 1바퀴, 2바퀴, 3바퀴쯤 됐을 때 벌써 다들 헉헉거렸습니다. 못 뛰겠어요. 죽겠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뛰세요. 민서 씨는 그들 옆에서 가볍게 뛰며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교관님, 정말 못 뛰겠어요. 교관님이라고 불러주시니 고맙네요. 그럼 힘내서 뛰어봐요. 결국 그들은 10바퀴를 다 뛰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2시간. 다들 바닥에 쓰러져 헉헉거렸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팔굽혀펴기 100개. 네? 100개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민서 씨는 엄격했지만 동시에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둘째 날. 민서 씨는 그들에게 청소를 시켰어요. 오늘은 동네 청소를 할 거예요. 청소요? 네.
여러분이 그동안 동네에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니 봉사로 갚아야죠. 부하들은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낙서를 지우고 담벼락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처음에는 창피해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 네. 동네가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박철민도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그도 이런 느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셋째 날. 민서 씨는 그들을 할머니 슈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일 도와드릴 거예요. 뭐? 할머니한테 피해를 줬으니 도와드려야죠. 박철민과 부하들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번에 그렇게 협박했는데 다시 가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서 씨는 그들을 이끌고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민서 아가씨. 어서 와요.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박철민 일행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은. 걱정 마세요 할머니. 얘들이 사과하러 왔어요. 민서 씨는 박철민을 쳐다봤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번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일 도와드린다고 해요. 정말요? 네. 박철민과 부하들은 그날 하루 종일 슈퍼 일을 도왔습니다. 물건 정리하고 재고 확인하고 청소하고. 평소에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네.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박철민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 씨의 훈련은 계속됐어요. 체력 훈련, 봉사활동, 인성교육. 민서 씨는 그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르던 부하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이제 조폭 생활 그만하고 싶어요. 한 부하가 박철민에게 말했습니다. 뭐? 교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7장 진실이 밝혀지다. 일주일 후. 민서 씨는 박철민과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겠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관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준다기보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요? 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민서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관님, 저는 정말 후회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요.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조폭 생활을 정리하세요. 조폭 생활을요? 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세요. 뭐든 좋아요. 식당 일이든 공사장 일이든 뭐든 정직하게 돈을 버세요. 하지만 저희는 배운 게 없는데. 배우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민서 씨의 말에 박철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마이너스. 그날 밤 박철민은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네, 형님. 우리 이제 조직 해체하자. 부하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갑자기 왜요? 교관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어.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자. 떳떳하게 살자고.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각자 할 일 찾아보자. 네. 마이너스. 다음 날. 박철민은 민서 씨를 찾아왔습니다. 교관님.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 조직 해체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각자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서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교관님 덕분입니다. 교관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박철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관님. 천만에요. 앞으로 잘 사세요. 네. 마이너스. 그날 이후 박철민과 부하들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박철민은 동네 식당에 취직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부하들도 각자 일자리를 찾았어요. 한 명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한 명은 택배 일을 시작했고 또 한 명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모두 작은 일이었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민은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받은 첫 월급. 그는 그 돈을 들고 할머니 슈퍼로 갔습니다. 할머니. 오철민이. 어서 와. 할머니 이거. 박철민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번에 할머니한테 뜯어낸 돈이에요. 돌려드리려고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다 잊었어. 아니에요. 제가 돌려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박철민은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돈을 받았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철민이. 네 할머니.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박철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이너스. 민서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정말 다행이야. 민서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박철민과 부하들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았으니까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8장 동네의 영웅.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폭들을 혼자 힘으로 제압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여자가 조폭들을 교화시켰다는 소문. 동네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그 무서운 조폭들을? 맞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여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래요? 특전사 출신이래요. 전직 군인이라던데. 아,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사람들은 민서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동네가 다시 평화로워졌으니까요. 마이너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민서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서 씨 계세요?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이게. 동네 사람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요. 이장님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쓴 감사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서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이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민서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장님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민서 씨는 쑥스러워하며 선물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민서 씨는 집에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민서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안심하고 가게 운영할 수 있어요. 민서 씨는 우리 동네의 영웅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조용한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실 줄 몰랐어요. 편지를 읽으며 민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이라.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동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이게 내가 원했던 평화로운 삶이구나. 민서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박철민이 다시 민서 씨를 찾아왔습니다. 교관님. 철민 씨? 무슨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좋은 소식? 네. 제가 식당 주방장님한테 인정받아서 정규직이 됐어요. 박철민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와, 정말요? 축하해요. 교관님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철민 씨가 열심히 한 덕분이죠. 그래도 저를 변하게 해준 건 교관님이에요. 박철민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교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조폭으로 살다가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교관님이 저를 구해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셨죠. 박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 씨도 감동받았어요. 철민 씨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민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철민 씨가 찾아왔다. 정규직이 됐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뿌듯했다. 처음에는 그냥 조폭들을 혼내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들을 변화시키게 됐다.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다.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기술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민서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세상 일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조직이었어요. 박철민의 옛 조직을 삼키려는 다른 조폭 조직이 동네에 나타난 겁니다. 뭐? 박철민이 손을 뗐다고? 새로운 조직의 두목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 그리고 그 동네에는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여자? 네, 박철민 조직을 혼자서 때려 눕혔다는 소문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자 하나가 조직을 때려 눕혀? 하지만 여러 증언이. 닥쳐. 그런 헛소문 믿지 마.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자. 새로운 조직의 두목은 부하 20명을 이끌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마이너스. 민서 씨는 그날도 평화롭게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뒷산을 달리다가 동네 쪽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응? 뭔가 이상한데? 그녀는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에서 낯선 남자들을 봤어요. 20명이나 되는 조폭들이었습니다. 또? 민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네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민서 씨는 조폭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조폭 두목이 고개를 돌렸어요. 응? 누구야 넌? 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비켜. 아니, 상관 있어요. 여기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뭐? 두목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이 여자. 혹시 박철민 조직 혼자 때려 눕혔다는 그 여자야?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설마요.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여자가? 근데 분위기가. 닥쳐. 겁먹지 마. 두목은 민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말할게. 비켜. 민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 동네는 이제 평화로워요. 당신들이 와서 망칠 순 없어요. 뭐?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뭐? 날 때려 눕힐 거야? 두목은 비웃었습니다. 민서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크크크. 야, 얘들아. 저 여자 정신 나갔나 봐.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민서 씨는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돌아가세요. 시끄러워. 야, 저 여자 잡아.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부하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이런 상황을요.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부하를 던지고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고 세 번째 부하의 팔을 꺾고 단 8초 만에 5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뭐야? 두목은 당황했습니다. 야, 다 같이 가. 저 여자 하나 못 잡아? 나머지 부하들이 모두 달려들었어요. 15명. 하지만 민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교관이었어요. 이 정도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마이너스. 3분 후 모든 부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두목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 경고했잖아요. 돌아가라고. 민서 씨는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목은 뒷걸음질 쳤어요. 저리 와. 이제 선택하세요. 스스로 돌아갈래요? 아니면 제가 보내드릴까요? 두목은 고민하다가 결국 도망쳤습니다. 철수다. 다들 도망쳐. 부하들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어요. 민서 씨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휴.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그날 이후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그 여자 이번엔 20명을 혼자 때려 눕혔대. 정말? 20명을? 응. 그것도 3분 만에. 소문을 들은 다른 조폭 조직들은 그 동네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괴물 같은 여자가 있어. 덕분에 동네는 정말로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조폭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아우트로 마이너스 교훈과 마무리.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정말 통쾌한 이야기였죠. 조폭 두목이 여자를 무시했다가 특전사 교관에게 혼나는 이야기.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마이너스. 사실 이 이야기는 허구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별은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마이너스. 둘째,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철민과 조폭들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죠. 하지만 결국 자기들도 폭력에 당했어요.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철민과 부하들은 처음에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서 씨의 도움으로 변화했죠.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고 떳떳한 사람이 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기회와 도움이 주어지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넷째,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민서 씨는 분명 강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강함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조폭들을 때려 눕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교화시킨 거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상대를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섯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조폭들은 처음에 힘으로 동네를 지배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나쁜 일이었으니까요. 반면 민서 씨는 옳은 일을 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쁜 사람들을 교화시켰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해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섯째,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박철민은 20년 동안 조폭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그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죠. 그는 변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과거가 아무리 나빠도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곱째, 여자도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도가 아니라 여자 역시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민서 씨는 특전사 교관이었어요. 남자들도 힘든 특전사에서 교관까지 한 거예요. 이건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는 거죠. 성별은 능력의 기준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덟째, 평화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민서 씨는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이 나타나서 동네를 괴롭혔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나섰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평화를 위한 싸움이어야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홉째, 용기의 중요성이에요. 민서 씨는 조폭들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나섰죠. 이게 진짜 용기예요.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열째,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조폭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민서 씨가 나서자 다 함께 감사를 표했죠. 이게 공동체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고마울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민서 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물론 민서 씨처럼 특전사 출신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박철민처럼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옳은 길을 걸으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멋진 삶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하나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마세요. 여자가 뭘 하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민서 씨처럼 당당하게 말하세요. 해보면 알겠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성별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성도 남성만큼 아니 때로는 더 강하고 능력 있을 수 있어요.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이제는 21세기입니다.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조폭들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민서 씨는 조폭들조차 존중했어요. 그들을 때려눕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게 진짜 존중입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으셨죠? 저도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민서 씨가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정말 통쾌했죠. 하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이후였어요. 조폭들이 변화하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는 장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부분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들려주세요.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요. 봤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러분도 민서 씨처럼 살아보세요. 조용하지만 강하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평화를 사랑하지만 필요할 때는 용감하게. 이게 진짜 멋진 삶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떳떳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민서 씨가 처음으로 훈련 시작하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그 짧은 한 문장에 그녀의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자신감, 냉철함, 그리고 강함. 정말 멋지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박철민이 변하는 과정도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민서 씨의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첫 월급을 받고 할머니한테 돌려주는 장면.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좋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폭력을 미화하거나 권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민서 씨가 조폭들을 제압한 건 자기 방어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절대 폭력 그 자체를 즐기거나 권장한 게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절대 혼자 대처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픽션이니까 현실과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조폭들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조폭이나 범죄 조직과 관련된 일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고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폭 두목이 여자를 무시했다가 특전사 교관에게 당한 사연.
정말 통쾌한 이야기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2. 폭력은 답이 아니다. 3. 사람은 변할 수 있다. 4. 진짜 강함은 마음에 있다. 5.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6.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7. 성별은 능력의 기준이 아니다. 8. 평화는 지켜야 한다. 9. 용기가 중요하다. 10.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이 10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교훈들을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를 무시하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아설 용기를 내보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는 비록 픽션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진실이에요. 존중, 용기, 변화, 정의. 이런 가치들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모두 이런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특별히 여성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민서 씨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성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진짜 강한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남자예요. 박철민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변화하세요.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르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죠? 여자 군인도 있고 여자 경찰도 있고 여자가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변화예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젊은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미래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돼요. 민서 씨처럼 정의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 받으셨나요?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민서 씨가 조폭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훈련 시작하지.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인생도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정말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후기 및 추가 정보. 음악이 부드럽게 깔리며.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50분 정도 되는 이야기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이너스 이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마이너스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특히 마이너스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이너스 자신감이 필요한 분들, 마이너스 변화를 원하는 분들, 마이너스 용기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이고 더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